안녕하세요. 주린센터TV입니다. 5월 27일 목요일 녹화방송 시작합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전력 종목 분석을 여러분들과 같이 해볼 건데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자세한 기업 소개는 생략하고 이 종목의 장단점과 최근 이슈를 먼저 알아보고 차트 분석까지 해보면서 주린이분들은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지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종목 분석은 오랜만에 하는 것 같네요. 우선 이 종목의 장단점과 최근 이슈를 알아봅시다. 장점을 먼저 얘기해 보자면 이 기업은 전력 생산을 독점으로 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파산할 걱정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전력을 공급하는 유일한 회사인데 망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만큼 공기업 주식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오래전부터 주식을 하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까지 줍니다. 예전 이러한 안전한 주식을 선호하던 투자자들이 많을 때는 주가가 떨어져도 배당금으로 어느 정도 충당이 될 거야 라는 생각, 혹은 은행에 저축해서 이자 수익을 얻는 것보다는 이런 안전한 주식에서 배당금을 얻는 게 더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면서 접근했던 주주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안전성보다는 성장성이 높은 주식들의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한국전력 주가는 반토막이 나게 되죠. 어쨌든 배당금을 준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PBR은 주가 순자산 비율이라는 것인데 PBR이 1이라는 것은 시총액과 순자산이 똑같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PBR이 1 이하이면서 굉장히 낮은 종목들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수치 하나로만 평가해서는 안 되고 산술적인 수치가 아무리 저평가여도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지 않다면 의미는 없습니다. 한국전력 PBR은 0.25인데요. 매우 낮으며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전 협력 강화로 한전기술, 한전 KPS 등 관련 업체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한국전력도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위험하다고 원전 못 만들게 해놓고 다른 나라들 원전 만드는 것에는 도움을 주겠다는 이런 이중적인 태도가 납득이 가지는 않네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안 위험한가요? 아무튼 여담이었고요. 이제 이 종목의 단점을 한번 알아볼까요? 우선 낮은 성장 동력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습니다. 지금 영위하고 있는 산업이 획기적인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드라마틱한 성장을 이루기는 힘든 산업입니다. 즉, 회사의 가치가 높아질 거라는 기대가 낮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회사의 주가는 재무적인 상태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즉, 영업이익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매출이 늘었다, 줄었다, 혹은 늘 것이다, 줄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주가 변동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요인이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기업들은 기업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이 느립니다.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이라는 것은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기술적 요인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런 요인들의 변화에 대응이 늦다는 것입니다. 늦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더 정확한 말이겠죠. 또한 한국전력은 주식시장에서 오랫동안 소외되어 왔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거래량이 줄어들면 주가는 하락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장점에서 말씀드린 PBR이 0.25라는 것은 저평가주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시장에서 오랫동안 소외된 종목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소외된 종목이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기 위해서는 재무적인 개선 이외에도 다른 이슈들이 필요합니다. 최근 이슈는 연료비 연동제가 유보된 것인데요. 연료비 연동제라는 것은 국제 유가, 석탄, LNG 등 연료비가 상승하면 전기요금이 오르고 하락하면 전기료는 줄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시행이 지연되었어요. 지난해 말, 올해 초 이 제도가 도입될 것을 예상함에 따라 한전 재무 상태가 나아질 거라는 예측에서 꽤 큰 상승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보류되면서 상승하던 주가에 찬물을 끼얹었죠. 지금까지 이 종목의 장점, 단점, 최근 이슈를 알아봤고
지금부터는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일봉을 보면서 단기간 흐름을 보겠습니다. 지난해 말에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큰 상승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직후에는 이 매물들에 밀려서 주가가 이렇게 내려온 모습인데요. 저점을 높여가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단기간 차트의 흐름은 굉장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했다가 최근에 거래량을 실어주면서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해준 모습이죠. 이런 흐름의 차트는 굉장히 많이 봐왔었잖아요. 이런 흐름에서 박스권을 돌파했을 때 거래량을 보면 이런 자리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단기간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게 맞는데 이 앞에 매물 소화가 잘 되었다고 생각되므로 계단식 상승을 한 번 더 하던 혹은 다시 한번 눌러주고 재차 상승을 하던 이전 고점 30,050원을 1차 목표로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단기간 흐름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월봉을 볼게요. 월봉에서 보면 일봉에서 봤던 것과는 다르게 아직 장기 추세는 상승으로 전환된 것을 볼 수 없습니다. 희망적인 것은 역대급 거래량인데요. 이 앞에 매물들을 잘 소화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요인이 있을 때 주가가 탄력을 받기 쉽습니다. 다만 장기 추세는 이 앞에 봉우리를 돌파하고 난 이후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장기 투자로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는 바닥을 찍고 상승할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때와는 거래량 자체가 지금 다르지만 어쨌든 장기 추세를 돌려놨다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조금은 부족합니다. 주린이분들은 이 앞에 봉우리의 고점인 29,500원을 완벽히 돌파하고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하고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마도 연료비 연동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거나 원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있을 때 이전 고점을 완벽히 뚫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국전력 종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당장 이슈가 된다고 막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원하는 흐름으로 흘러갈 때 타점을 잡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